학생들이 잔뜩 또 쌓여 있어요. 막 예쁘고 잘생긴 애들끼리 에덴 동산에 모인 것처럼 하하호호 하면서 너 정말 잘한다. 와 우리 열심히 해볼까?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피와 땀과 눈물과 어둠밖에 없는 곳이에요. 연예인으로 만들어내는 정신개조를 하는 사람을 상품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짬이 차기 전까지는 혼자서 편의점도 못 가게 하거든요. 니들 연예인 할 거면은 저 생활이 당연한 거야. 먹는 거, 다이어트, 대안학교를 보내라고 하거나 자퇴를 시키라고 보통 권고를 하세요. 9살, 10살, 8살 막 이럴 때에 연습생으로 들어와서 한 7년 채우면은 15살, 16살에 데뷔를 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그냥 흐르는 대로 따라갔던 애들은 보통 잘 안 돼요. 자기 인생의 가치관도 잘 안 잡혀 있고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 저 이제 뭐 하면 되죠?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노래, 춤 못 추는 친구들도 많죠. 데뷔를 못했을 때는 정말 나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울증이 심하게 와가지고 안 좋은 선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화류계로 빠진다거나 요즘 어린 친구들의 마인드는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지 어렸을 때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실제로 제 주변의 지인 한 명은 그렇게 연습생 하다가 나와서 화류계 들어가서 결국에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막 얘네들은 영혼의 단짝이고 가족이고 없으면 안 되고 물론 그렇게 지내는 아이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돌들도 굉장히 많다.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또 엄청 잘 지내는 모습 보여주지만 이번에 뭐 방탄소년단이 얘기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안무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나 아이돌 리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민중이라고 합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오디션을 봐서 이제 연습생을 뽑고 7년, 8년 해서 데뷔조 올라가고 데뷔조 올라가면 한 1, 2년 정도 준비를 해서 아이돌이 되는 피라미드 구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연습생조차 되지 못하는 아이들이 진짜 많죠. 대형 기획사 같은 경우는 영상 오디션 공고 뜨면은 막 7,000개에서 10,000개까지도 막 영상이 날아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뽑힌 연습생들이 잔뜩 또 쌓여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얘네들을 연예인으로 만들어내는 정신개조를 하는 사람을 상품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짬이 차기 전까지는 혼자서 편의점도 못 가게 하거든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어도 매니저한테 사달라고 하고 매니저가 사와야 돼요. 일상적인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미리미리 해두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단 말이에요. 니들 연예인 할 거면은 저 생활이 당연한 거야. 연예계라는 우물에 사람을 가두는 작업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먹는 거, 다이어트, 대안학교를 보내라고 하거나 자퇴를 시키라고 보통 권고를 하세요. 9살, 10살, 8살 막 이럴 때에 연습생으로 들어와서 한 7년 채우면 15살, 16살에 데뷔를 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쌓이는 시기에 내가 본 거는 다이어트하는 언니 오빠들, 춤추는 노래하는 언니 오빠들, 연예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밖에 안 보고 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걔네들한테는 힘들지만 당연한 거. 왜? 다 하니까. 굉장히 많고 제 주변에도 많아요. 똑똑한 애들이 그래도 좀 되는 애들이거든요. 정말 좀 뜻있는 친구들은 나와서 뭔가 다른 거를 할 수 있지만 바보같이 그냥 흐르는 대로 따라갔던 애들은 보통 잘 안 돼요. 대학도 안 간 경우가 많고 자기 인생의 가치관도 잘 안 잡혀 있고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 아침부터 밤까지 스케줄을 다 짜주잖아요. 하라는 대로만 살았잖아요. 저 이제 뭐 하면 되죠?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노래, 춤 못 추는 친구들도 많죠. 데뷔를 못했을 때는 정말 나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울증이 심하게 와가지고 안 좋은 선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화류계로 빠진다거나 요즘 어린 친구들의 마인드는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지 어렸을 때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쉽게 빠져들 수도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의 지인 한 명은 그렇게 연습생 하다가 나와서 화류계 들어가서 결국에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마지막에 연락한 4명인가 5명이 여기 번호에 있더라. 그런 게 가장 안 좋은 끝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잘 지내는 애들도 많거든요. 저랑 연락하면서 잘 살고 커다란 스튜디오에서 유명한 댄서가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피라미드 구조가 진짜 가파르거든요. 여기 이만큼 있고 여기 요만큼 있고 여기 요만큼 있고 요만큼이 떨어져 나온 사람들 너무 많고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또 K-팝이 경쟁력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보면은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잘 되는 애들만 사람들 눈에 보이니까. 고등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전교 1등이었는데 그 대학교 가니까 전교 1등 애들만 다 와서 그러면은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그런 거겠지만 그래도
쉬운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쉽게 굴러가는 구조는 아니고 내가 실력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것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안에서 내가 얘보다 훨씬 잘하고 예쁜데도 그룹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데뷔를 못할 수도 있어요. 데뷔조에 못 올라갈 수도 있고. 되게 유명한 이제 아이돌 만드신 본부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아이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게 있겠냐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께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하늘이 내려주시는 거잖아. 나 되게 춤 막 강하게 춤을 잘 추고 노래도 막 완전 잘하고 막 제니나 노제같이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데뷔하는 아이돌은 에이핑크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미지가 안 맞잖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 그룹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걸그룹 하나 내놓고 나면 뭐 1년, 2년 있다가 또 걸그룹 내는 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4년, 5년은 활동하고 다음 그룹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한번 놓쳐서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은 이미 그때는 내가 나이가 되게 많이 찼겠죠. 22살이 돼서 너는 나이가 지금 그룹이랑 안 맞아. 아이린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아이린이 그냥 특별하게 너무 예쁜 거죠. 아이돌을 푸시할 때 바이럴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하나가 필요는 하거든요. 마치 뭐 엠믹스의 뭐 서륜이라던가 미스에이 때 수지, 에스파는 카리나의 얼굴로 푸시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윈터로 다시 푸시를 해가지고 둘이 케미를 보여주고 막 이런 식으로 레드벨벳을 처음 시작했을 때 바로 푸시를 넣을 때 아이린 얼굴로 푸시를 넣을 수 있을 만큼 SM에서 야 이거는 우리 회사의 얼굴이야 라고 푸시를 할 수 있을 만큼 예뻤기 때문에 늦게 들어왔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늦게 발견한 거고 아이린을 뭐 15살에 발견했으면 SM이 안 데리고 갔을까요? 무조건 데리고 가서 무조건 데뷔시켰을 거예요. 보통 중소기업을 설립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대기업 출신 분들이 많아요. 대기업에서 뭉개고 그냥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그런 거 필요 없어. 사람들 이거 안 돼도 다 소비해줘. 대기업에서 이룰 수 있는 건 다 이룬 것 같은데 여기서 더 해봤자 내가 뭔가 펼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나오셔서 차리시는 것 같아요. 돈싸움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대기업에서 없는 게 뭔가를 찾는데 그런 걸 되게 잘 찾은 그룹이 스테이시 같은 그룹이 지금 4세대에서는 되게 잘 찾았겠죠. 요즘 대기업들 다 AR 돌리는 시대에 애들이 라이브 퍼포먼스가 가능하고 안 알려진 아이돌까지 하면은 뭐 100팀, 200팀이 된다고는 하는데 신인상을 받을 수 있는 급에 올라가는 애들은 3, 4팀이고 그나마 뭐 유지라도 되는 팀까지 해봐야 10팀이 안 되겠죠. 한 해에. 그러면은 뭐 10분의 1 빼고는 뭐 10% 빼고는 다 죽은 팀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10팀이면은 10명이 한 숙소에서 같이 사는데 싸우는 날도 있을 거고 분명히 사이가 틀어질 때도 있을 거고 뭐 안에서 파벌이 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지간하면은 다들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우리는 그룹이니까 어느 정도는 같이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막 얘네들은 영혼의 단짝이고 가족이고 없으면 안 되고 물론 그렇게 지내는 아이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돌들도 굉장히 많다. 무대 밖에 나가면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또 엄청 잘 지내는 모습 보여주지만 뒤에서는 아직 갈등이 있고 싸우고 막 주먹다짐 할 때도 있고 이번에 뭐 방탄소년단이 얘기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7명에서 10년을 같이 살았다고 이제야 숙소 생활을 끝냈고 개인 집으로 흩어진다고 웃긴 일인 거죠.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30인데 에스파 같은 경우만 봐도 지젤은 1년 반인가? SM에서 1년 만에 데뷔를 시킨다는 거는 그 시스템을 파괴하고 애를 넣었다라는 얘기거든요.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올 때도 많고 연습생들끼리는 오죽하겠어요. 그런 기싸움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기싸움 하고 있는 애들은 딱 보여요. 그냥 팀 안에서 얘는 그냥 걸러진 애구나 이런 것도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아니다. 막 예쁘고 잘생긴 애들끼리 에덴 동산에 모인 것처럼 하하호호 하면서 너 정말 잘한다. 와 우리 열심히 해볼까?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피와 땀과 눈물과 어둠밖에 없는 곳이에요. 사실 제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돌의 생활기록부나 그 학창시절의 과거라던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후진 때부터 이슈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데뷔조 올리기 전에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확인을 해도 이미 투자한 게 다 있고 연습생 7년 꽉 채웠다고 해가지고 아이돌 팀 하나를 만드는 게 한 50억 정도 그렇게 해놨는데 고작
얘 과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안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뭐 르세라핌 같은 경우는 너무 사안이 좀 컸었고, 공개를 했을 때 세계관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애들 가지고 NFT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진행을 해놓고 공개하는 거예요, 그룹을. 뒤에서 벌려놓은 사업들이 이만큼 있는데 갑자기 얘 빼래, 못 빼는 거죠. 너가 이렇게 한 적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멤버가 제가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회사 법률팀에서 이 정도는 안고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럼 너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입이 맞아져서 진행이 됐는데도 결국 빠지는 거면은 회사 측에서는 뭔가 요구를 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들이 확인 안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계속 거짓말을 했어. 전 안 했는데요, 전 결백한데요, 전 진짜 기억 안 나는데요, 쟤네들이 헛소리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얘 말을 믿고 회사 측에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했는데 진짜 막 팩트들이 다 나오고, 그래서 그룹이 와장창이 됐어. 그러면은 꽤나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연습생에서 나갈 때 위약금 1억 박아놓고 들어가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회사에서 너 연습생 하는 기간 동안 투자를 했잖아. 4대 보험까지는 국가에서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급여를 지불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에서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서 걔네들이 돈을 벌어오진 않잖아요. 사원과 회사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이돌은 개인 사업자예요. 회사는 얘네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에이전트를 해주는 거고, 아이돌이 수익을 만들어내야지 아이돌들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월급제로 가면은 그건 일본 아이돌이 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잔인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는 애들이 나오기는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아무리 성공해봐야 진짜 유명한 일본 아이돌이 돼도 월급제로 묶여있는 애들은 그냥 인센티브로 들어와서 연봉 1억을 잘 못 넘겨요. 자유가 없잖아요. 내 어떤 행동 하나가 다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길에서 흡연구역 가가지고 담배 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잖아요. 피자에 맥주 먹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못하잖아요, 얘네는. 임영웅 님이 저희 계단에서 전자담배 폈다고 그거 사진 찍혀가지고 뉴스가 막 계속 임영웅 담배 피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탈피를 해야지. 그러니까 뭔가 갑옷에 갇혀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옷을 벗어야 되는데 벗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그리고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월클이 돼가지고 그 갑옷이 너무나 단단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갑옷에 맞춰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음악이 있었는데 다이너마이트 이후에는 자기들이 무슨 음악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잖아요. 결국에 회사의 방향성대로 회사 수익의 70%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룹인데도 내 하고 싶은 음악을 못하고 회사가 너네가 없으면 우리 회사가 굴러가지 않고 벌려놓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네는 돈을 벌어다 줘야 돼, 우리한테. 돈이 되는 음악.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본인들의 정체성, 처음에 방탄소년단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해줬던, 그리고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음악, 그 방시혁 의장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 진짜 힙합을 하는 아이돌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렇게 해서 모였던 그 열정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성장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 아니면은 뭐 아이돌로서 성공한 어느 정도 티어급 아이돌, 우리가 이름 대면 아는 아이돌은 1%의 아이돌이에요. 그런데 그 1%의 아이돌이 어떤 분야에 갔을 때 1%에 들어간 것보다 많이 버냐? 많이 안 벌어요. 그냥 그 나이대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편의점을 굴려요. 편의점이 너무 잘 됐대요. 그래가지고 분점을 몇 개 내고 자리를 잘 잡고 이렇게 했더니 연애 매출이 60억이래요. 근데 편의점 사장님이 치킨 못 먹어요? 한강 못 가요?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욕 먹어요? 아이돌은 페라리 같은 거 타고 나면 사람들이 욕해요. 저 새끼들 팬들이 사준 뭐 그런 돈으로 저런 거 타고 다니고 배가 불러가지고 어린 놈의 새끼가 막. 그 편의점 사장님이 연애 60억 벌면은 좋다는 여자들 없을까요? 그 좋다는 여자들 만날 거예요, 분명히. 편의점 사장님이 만약에 여자를 만나다가 환승이별을 했어요. 환승이별을 한다고 대서특필이 될까요? 아이돌을 환승이별했다? 그러면은 상상도 못하죠. 사실 그 1%에 들어가는 힘은 다 똑같이 힘든데 그 자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아이돌이라는 직업은 특히나 어마어마한 것 같고, 20살짜리 애한테 너는 돈을 많이 버니까 이러면서 뭐 차를 사면 안 되고 기부를 1년에 얼만큼 해야 되고, 뭐 이시연 배우 100만 원 기부했다고 욕먹잖아요. 100만 원 기부한 것도 잘한 건데. 막 어떤 연예인들은 1억씩 기부하는데도 쟤는 많이 버니까 저 정도는 해야지 이래요. 사람들한테 뭐 보여지는 직업, 태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직업 사람들 중에 한 40%는 다 우울증 달고 사는 것 같아요. 봤을 때 제 주변에도 진짜 많고.
해라 해도 난 안 한다라고 하거든요. 아이돌이 왜 되고 싶어? 다들 그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학예회 같은 데서 뭐 무대에서 한번 서봤더니 거기서 춤추고 노래해봤더니 너무 즐거웠다.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아서 계속 사람들 앞에서 뭐 춤을 추고 싶었다. 뭐 아니면 그냥 스타가 되고 싶다. 멋있는 직업이지 않느냐? 뭐 되게 밝은 면만 다 생각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물어요, 애들한테. 그래서 오디션 준비해보고 하니까 마냥 즐겁기만 하니? 라고 했을 때 애들 막 힘든 것도 많고 막 울기도 하고 진짜 많죠.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도 무섭고. 아이돌이 되면 그거보다 몇십 배로 심해지고 몇백 배로 심해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3분, 4분의 시간을 위해서 정말 99.9%의 시간의 자유를 억압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말해줘도 몰라요? 아이돌 이제 준비하던 친구들이 25, 6쯤 됐어요 지금. 그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술을 먹으면은 다 그 얘기예요. 잘 나왔다고. 데뷔 안 한 것도 나름 행복한 일이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멋있는 거를 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할 수 없는 사람이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정말 잘 돼도 힘들어하세요. 우울증 약 달고 살고.